자, 16년입니다. 무려 16년 동안 쉼없이 터지는 글로벌 위기 한가운데서 독일을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다들 기억하시죠? 최근 그녀의 회고록과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녀의 발자취를 쫙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라는 사후 판단의 렌즈로 비판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 당시 그녀가 짊어져야 했던 막중한 시대적 제약,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포인트는 총 6가지입니다. 자유와 통치의 제약, 논란의 원전 탈퇴, 러시아와 푸틴 그리고 나토 문제, 노르트스트림 딜레마, 이민 정책과 AFD의 부상,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이 흐름을 따라가며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자유와 통치의 제약입니다. 위기 속 국정 운영에 대한 그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메르켈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참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라는 자리는 내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방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의견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하는 아주 고달픈 자리라는 거죠. 그녀 스스로도 재임 중에 기후위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현실 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주는 문장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 아마 가장 논란이 많은 국내 정책일 겁니다. 바로 원전 탈퇴입니다. 지금 유럽 에너지 가격 장난 아니잖아요? 기후 목표 달성도 시급하고요. 그래서 비판가들은 나를 세워 묻습니다. 원자력을 100% 포기한 거, 그거 완전 치명적인 실수 아니었습니까? 하고요. 경제학자들이나 야당에서는 당장 원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런데 메르켈 전 총리 아주 단호합니다. 자신의 100% 탈원전 결정은 전적으로 옳았다고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확신할까요? 물리학자 출신인 그녀의 방어 논리는 철저히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1986년 체르노빌 사태 때만 해도 그녀는 그걸 그냥 소련의 기술적인 부주의 탓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거죠. 고도로 발달한 첨단 산업 국가에서 그런 상상조차 못한 재난이 발생한 걸 보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전 수명 연장 결정을 그 자리에서 즉각 뒤집어 버린 거죠.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러시아, 푸틴, 그리고 나토입니다. 지정학적 무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메르켈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매서운 검증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러시아 정책이죠.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타임라인을 쫙 펼쳐놓고 봐야 합니다. 2008년 부크레스티 정상회의, 2014년 크림반도 병합, 그리고 2022년 전면 침공까지. 메르켈이 도대체 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미루면서까지 러시아의 야욕을 달래려 했는지 그녀의 전략적 셈법을 이해하려면 이 거대한 흐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2008년 메르켈의 결정이 푸틴에 대한 치명적인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메르켈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공식 방위 조약인 5조의 보호를 받기까지는 수년의 전환기가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공격에 완벽히 무방비로 노출될 거라고 본 거예요. 게다가 당시 우크라이나 국민 다수가 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크림반도에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떡하니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이 극도로 취약했던 타이밍, 바로 이것이 그녀가 내세우는 핵심 근거입니다. 그리고 닫힌 문 뒤에서 그녀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2008년 정상회의 직후에 푸틴이 메르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당신이 영원히 총리직에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 후인 그들이 나토에 가입하려 할 텐데 나는 그것을 막고 싶소. 와, 정말 오싹하지 않습니까? 메르켈은 이 발언이 자신을 위협하려는 아주 치밀한 심리전이었고 나토를 지속적으로 분열시키려는 푸틴의 명백한 의도였다고 회상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감은 바로 다음 주제, 네 번째 핵심인 노르트 스트림 딜레마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독일의 에너지를 러시아에 단단히 묶어버린 이 가스관 프로젝트, 논란이 엄청나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에 너무 의존하면 결국 큰일 날 거다라고 강력히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켈은 이 프로젝트가 순수한 현실 정치, 즉 레알폴리틱이었다고 맞섭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독일 산업의 막강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저렴한 파이프라인 가스가 말 그대로 생명줄이었다는 거죠. 가치 외교냐,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냐, 그 뼈를 깎는 고뇌 끝에 내린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다시 독일 국내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5번째, 이민 정책과 AFD입니다. 여기서 비판가들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2015년에 전 세계적인 난민 위기가 닥쳤을 때 국경에서 난민들을 막지 않고 받아들인 그 개방형 국경 정책이 결과적으로 독일 사회를 쩍 갈라놓고 그 후 정당인 AFD를 덩치 키우게 만든 원흉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비판에 대해 메르켈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반박합니다. 그녀는 국경을 그냥 활짝 열어두고 방치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EU와 터키 간의 난민 협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서 상황을 꽉 통제했다고 강조합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2017년부터 연간 망명 신청자 수가 20만 명 밑으로 뚝 떨어졌고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꾸준히 관리되었다는 게 그녀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지금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치솟는 현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현 정치권으로 싹 돌립니다. 메르켈이 총리직에서 물러나던 2021년만 해도 AFD 지지율이 11%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8%까지 무섭게 치솟은 건 온전히 자기가 떠난 뒤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녀는 지금의 민주주의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느라 바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핵심 주제입니다. 6번째,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해 살펴보죠. 흔히들 메르켈 재임 기간을 독일 경제의 황금기라고 부르는데 일각에서는 그 돈 넘쳐날 때 인프라 투자도 안 하고 디지털화도 뒤처지게 만들었다고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메르켈 곧바로 구체적인 성과들로 맞받아칩니다. 임기 동안 재생에너지 비율을 10%에서 40% 이상으로 훌쩍 끌어올렸고요. 전기차 100만 대 보급 목표 뚝심 있게 달성했습니다. 게다가 GDP 대비 R&D 투자를 3%까지 대폭 늘렸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도입한 조업탄축 제도는 대규모 실업을 막아낸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잖아요. 그녀는 자신이 미래를 위해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투자했다고 병당하게 증명해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과거 메르켈이 도입하는 데 앞장섰던 그 깐깐한 부채 제동 장치,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못 내게 묶어둔 제도가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녀가 이제 와서 이걸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나 기후 변화의 압력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국방이나 무탄소 기술 같은 미래 분야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해 이제는 국가의 지갑을 열어야 할 때다. 시대가 변했으니 시스템도 변해야 한다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리더를 평가할 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투명한 결과만으로 점수를 매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그 리더의 손발을 묶고 있던 거대한 시대적 배경과 제약까지 전부 끌어안고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메르켈의 16년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평가하는 일,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만만치 않으면서도 짜릿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